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역연계 공동교육 과정의 오프라인 수업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고3 친구들이 등교 계약하는 그 다다음 주, 그러니까 2주 후부터 이제 지역연계 공동교육 과정에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다 같이 중간고사를 본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전까지는 조금 고급 화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쌓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난 다음에 우리 시험이 끝난 다음에 우리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활동을 조금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나고 오프라인 수업 때 여러분들 활동을 유의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온라인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조금 잘 숙지를 해야지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는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배웠던 루이스 구조식, 그러니까 분자식만 딱 주고 너네 이거 루이스 구조식 그릴 수 있니? 라는 거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으면 가장 안정한 루이스 구조식 그릴 수 있어? 그러면은 가장 안정한 루이스 구조를 그리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었죠. 뭐 형식 전하의 분리를 최소화해야 하며, 그리고 만약에 형식 전하가 생긴다면 음전하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공명 구조가 가능하다면, 동일한 구조의 공명 구조가 가능하다면 그 공명 구조는 실제 구조와는 조금 다르며, 실제 구조는 그 공명 구조의 평균적인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그러한 평균적인 성질을 공명 혼성체 구조로서 나타낸다라고 했던 것도 했을 거고요. 만약 그렇게 공명 혼성체로 그렸다면 그 공명 혼성체에서의 각각의 결합은 단일 결합 또는 이중 결합 이런 식으로 편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비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1.5중 결합, 3분의 7중 결합 이런 것도 가능했었다라는 얘기를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자가 비편제화 된다라는 용어까지도 우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화학원 시간에는 그동안의 루이스 구조를 배울 때 이제 중심 원소가 2주기 원소로만 이제 한정을 해서 공부를 해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VS EPR 구조로도 이제 5가지밖에 배우지 않았죠. 우리 뭐 직선형, 구분형, 뭐 평면 삼각형, 정사면체, 또 뭐 있었죠? 뭐 삼각뿔 이런 5가지 구조밖에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고급화학에 오면서, 그치? 중심 원소가 누구까지 가능하다? 3주기까지 가능해. 그럼 3주기 원소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 만족 안 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그렇지. 3d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오비탈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옥텟 규칙 굳이 만족하지 않아도 되므로 더욱더 다양한 VS EPR 구조가 가능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막 이제 삼각 쌍뿔이라든지 뭐 사각 뭐 정팔각형 뭐 이런 구조, 뭐 T자형 구조 또는 뭐 시소형 구조 이런 신기한 구조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스테링 넘버가 5였던, 그러니까 전자 쌍이 중심 원소 주변에 5개로 위치하는 우리 액시얼 방향과 이쿼토리얼 방향의 그 결합 길이도 다르고, 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올 때는 이쿼토리얼 방향, 즉 적도 방향 먼저 채워진다. 뭐 이러한 개념들을 열심히 배웠던 것 같고요. 그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실제 분자 구조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정말 많은 내용을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 발표를 한 번씩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마 예제 1번, 2번, 3번, 4번 풀 텐데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라면 재미있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에 문제를 풀 때도 아주 한 분자 하나당 자세하게 문제를 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다 알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좌 같은 경우는 조금
배속을 더 많이 해도 학습 완료가 뜰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을 해 둘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1.5배속 더 이상으로 들어도 요 강좌를 마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해 놓을 테니까 똑같은 말 왜 두 번 하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빠르게 들어도 된다라는 말 해주고 싶네요. 좀 이렇게 너무 지루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또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입니다. 다음 분자들의 기하학적인 구조라는 건 실제 입체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입체 구조. 분자의 실제 입체 구조. 분자의 실제 입체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기억 보니까 총 3가지를 그려야겠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이미 이제 단련이 된 친구들은 이제 CO2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마 알 것 같아. 자, 이것 또한 이게 보자마자 이거 여기에 삼중결합 있고 여기에 단일결합 있는 여기에 형식전화 들어있겠네 라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질소 형식전화 최소화하는 이런 형태로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하고 각각이 얘는 -1 +1 -1이니까 전체 마이너스 띄겠다. 당연히 이렇게 금방금방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이러한 눈이 길러져 있지 않은 친구는 어때야 돼? 다시 처음부터 뭐부터? 원자과 전자수 세는 것부터 천천히 해야겠죠? 자, 선생님이 천천히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친구들 얼른 넘어가시고요. 자, 우리 못하는 친구들은 기다리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CO2다, 그지? CO2. 자, 그러면은 일단은 원자과 전자수 전부 다 세볼게요. 그럼 탄소가 4개, 산소는 6개니까 6, 22, 12개의 전자 해서 총 16개. 자, 그런 다음에 중심 원자 결정해야 되는데 결합선수 많이 그릴 수 있는 탄소가 중심 원자라고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주변에 주변 원자 배치하고 단위결합 연결해서 전자 몇 개 쓴 거야? 총 4개 썼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전자 12개 남았다. 주변 원자부터 옥텟 규칙 만족을 해주면은 6, 22, 12개 다 썼으니까 나는 옥텟 규칙 중심 원자 못 맞추네. 자, 그러므로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실제 구조는 바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실제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이기 때문에 중심 원자 주변에 지금 이런 식으로 2개밖에 뻗어있는 전자쌍의 방향성의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스테링 넘버가 몇 개야? 2개의 방향으로 뻗어 있어요. 2개, 그지? 이거는 AB2인 구조야.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성 없기 때문에 직선형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NCO-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은 우리 원자과 전자수 세보면 질소 5개, 탄소 4개, 산소 6개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전자 하나 플러스 해주면은 요거가 지금 16개가 되는 거고요. 자, 중심 원자 당연히 탄소 많이 그릴 수 있는 거니까 탄소 중심 원자 되고 질소와 산소 그려주신 다음에 단위결합 전부 연결해주면 전자 4개 썼죠? 12개 가지고서는 주변 원자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아마 다 쓸 거예요. 그럼 중심 원자 채울 수 없으니 주변에서 끌어와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구조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끌어오는 거 이런 구조 가능하겠고요. 자, 마지막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 C 구조 가능하겠다. 이러한 공명 구조 한번 그려보시면 A 구조부터 그러면은 질소와 탄소의 이런 식으로 삼중결합이 있는 형태가 되면서 여기 형식전화 세보시면 니전자 내전자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재보면 얘 원래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 6개 있는데 결합하니까 주변에 전자가 7개가 됐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을 띄겠지. 나머지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은 전부 다 형식전화 0 나올 겁니다. 자, 요거 공명구조 B구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질소 여기 있는 상태에서 지금 탄소와 산소 사이에 삼중결합 이렇게 있는 모습이겠지, 그지? 자, 그러므로 요거 형식전화 계산해 보시면 니전자 내전자 이렇게 다 분리를 하는 거죠? 안 보이겠다. 자, 여러분 형식전화 하는 건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2번만 제대로 해줄게요.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원래 5개 있어야 돼. 원자과 전자 15족이니까. 근데 주변에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 7개나 있네요. 그러면은 형식전자 마이너스 2겠다. 자, 탄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원래 4개 있었는데 주변에 지금 또 4개 있으니 형식전자 0. 자, 산소 같은 경우는 6개 있어야 되는데 5개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 1.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띄고 있긴 한데 지금 첫 번째 구조에 비해서는 지금 형식전의 분리가 너무 심하죠. 요거는 살짝 안정한 구조에서 탈락. 그치? 분리가 너무 심해서 그래. 형식전의 분리가 심해서 그래. 자, 그리 마지막 어딨어? C 구조 하게 되면 C구조는 전부 이중결합이 있는 상태인 거지. 이렇게. 자, 그럼 하나 졌으니까 여기 비공유 2개 찍어주고 여기도 비공유 2개 찍어준 다음에 형식전화 계산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얘는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5개 있어야 되는데 6개 있네요. 그러면 전자 하나가 맞네. 마이너스 1. 탄소는 0.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어때? 6개 있어야 되는데 6개 다 있죠? 그러니까 얘도 0. 그러면은 두 가지 구조 중에 누가 더 안정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형식전화 최소화시키는 것까지는 했으니까 음전화가 실려야 된다면 어디에 실리긴 낫다? 그렇지. 전기의 무소수 큰 산소한테 실리는 게 낫습니다. 해서 A 구조가 가장 안정해요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자, 충분히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 선생님처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조는 질소와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똑같이 갑시다. 질소와 탄소는 이런 식으로 삼중결합이고 산소 쪽에 이렇게 음전하가 실려 있는 상황이다. 얘 같은 경우 중심 원자 주변에 지금 또 두 가지 방향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SN 값, 즉 스테링 넘버가 2인 거지. 얘 또한 AB2 구조이기 때문에 직선형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세 번째 N3. 자, 얘 같은 경우에 요거 가지고 와서 해보면은 자, 원자과 전자수, 자, 얘는 전부 5개 있는 5, 3, 15에다가 전자 하나 더 들어있으니까 플러스 전자 하나 해주십시다. 자, 그럼 16개니까 우리 중심 원자 뭐 할 것도 없이 전부 다 N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전자 4개를 썼으니 12개 남은 것 같다가 역시 주변 원자부터 만족을 시키는데 중심 원자 하나도 만족을 못했으니까 끌어와야겠지. 근데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 다 끌어오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삼중결합이 생기잖아요. 물론 이게 공명구조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쪽 마지막 오른쪽 끝에 있는 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형식전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물론 이 가운데 있는 것도 플러스 1이 나오고 얘는 0이 나오잖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양쪽에서 하나씩 끌어오면서 어때?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을 형성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된 위에 있는 구조보다는 이 아래에 있는 구조가 훨씬 어때? 형식전화의 분리가 적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지만 얘는 플러스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 훨씬 얘 마이너스 2까지 가는 것보다는 더욱더 형식전의 분리가 이렇게 뭔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보다는 이 구조가 조금 더 안정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형식전의 분리가 조금 적은 거, 그렇지? 그래서 바로 마지막 요 구조가 안정한 구조일 거야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고요. 얘 또한 중심 원자 주변에 지금 전자쌍이 2개로 뻗어 있기 때문에 스테링 넘버 값이 2인 거지. 얘 AB2 구조인 거야. 그래서 전자쌍 이 기하 구조는 직선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 어렵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낼 때는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풀 수 있게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중에 구조 하나 내놓고 다양한 걸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요런 구조 하나 준 다음에 뭐 가장 안정한 구조는 질소와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있니? 뭐 이런 거라든가 형식전화는 산소한테 마이너스 1만큼의 형식전화가 있니? 라고 물어보든가 직선형이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든가에 대한 문제를 내겠죠.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는 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원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기억 풀었으니까 지우고요. 기억은 맞는 보기라는 것만 표시해놓고. 자, 그런 다음에 니은. 자, 이거 또 다 그려야 돼. 근데 이거 얘들아 오타 하나 났거든요.
E-라고 해주세요. E- 미안. 자, 그럼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 다 했던 거야, 그지? CO3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일단 원자과 전자수 세면 탄소 같은 경우 4개에다가 산소는 6, 3, 18에다가 지금 전자 2개 플러스 해주시면 이거 몇 개입니까? 24개의 전자죠. 중심 원자 당연히 탄소이겠고 주변에 산소 연결한 다음에 단일 결합 연결해주면 2, 3은 6, 6개 썼고요. 그런 다음에 18개 남은 것 같다가 주변 원자 이렇게 채워주면은 아마 전자가 없을 겁니다. 6, 3, 18로. 그럼 중심 원자 누가 채워져?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중결합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A결합 해가지고 A결합이 아니지 A 구조. 요거 가지고 오면은 요건 B 구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요거 C 구조. 그럼 A, B, C 구조 한번 그려보면 A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중결합 있는 지우고 자 이렇게 이중결합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또 자 요거 지울게요. 또 이제 여기는 여기 위에 이중결합이 있는 구조. 자 그리고 아이고 자 옆에 여기 이중결합이 있는 구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를 띄고 있겠죠. 왜?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 얘네 산소 아이고 요 산소는 이제 형식전화 0이지만 요 끝에 있는 요 이중결합 안 한 산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마이너스 형식전화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 그지? 자 근데 요게 실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공명 구조야. 그럼 실제 구조는 이거에 그치 평균적인 성질인 탄소 주변에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산소가 있는데 자 그 주변에 이런 식으로 전자 2개가 비편제화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E-를 띄어요 라는 것이 가장 실제 구조와 가깝겠죠. 물론 이거 주변에 지금 탄소 주변에 몇 개의 방향? 3개의 방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SN 값은 스테링 넘버는 총 3인 거죠. AB3 구조인 거야. 요거 평면 삼각형 구조일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다. 그지? 그래서 다 지우고 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 자, 전자 비편제화 되어 있는 요런 공명 혼성체 그릴 수 있다라는 거. E-로 삼각형 구조야. 이렇게.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 자, 요거도 역시 마찬가지. 질소 5개의 전자에다가 6, 3, 18에다가 전자 하나 더해서 총 몇 개게? 24개입니까? 그죠? 그러면은 중심 원자 당연히 질소가 되겠죠. 질소가 되겠고 주변에 산소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 단일 결합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지금 몇 개가 남냐면 2, 3은 6, 6개 그러니까 18개 아까랑 똑같다 그지? 그럼 18개 갖다가 이렇게 전부 만족해주면은 중심 원자 만족할 수 있는 전자가 없네. 그래서 0이야. 주변에서 갖고 와야겠지. 이렇게 갖고 오는 거 하나 있고 A 구조, B 구조 C 구조 또 하는 거야. 똑같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실제 구조는 여기 이렇게 비편제화되어 있을 거야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비편제화 그려야 되니까 전자 그냥 다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편제화 되어 있을 거야. 전자 2개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띌 거야 라고 하는 거. 그치?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그쵸. 자 그러면은 얘 또한 역시 마찬가지. 지금 중심 원자 주변에 3개의 전자가 뻗어 있기 때문에 총 스테링 넘버는 3이겠고요. A, B, 3 구조인 평면 삼각형 구조를 띄고 있을 거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평면 삼각형 얘도. 자 마지막 SO3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자세하게 해볼까. 자 일단은 황 같은 경우 황이랑 산소 둘 다 16쪽이니까 전자가 원자과 전자 6개 있겠네. 그럼 6, 4, 24, 24개야. 그럼 중심에 당연히 황이 있어야 돼. 왜냐면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 2개 공유결합밖에 못하지만 황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같은 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3주기 원소가 중심 원소로 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형식 전화를 계산해서 중심 원자를 따지시면
찾으시면 되는데 뭐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굳이 막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중심에 이쁘게 황을 그려주고요. 주변에 산소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단위그랍 연결해주면은 이거 지금 몇 개 쓴 거냐면 6개, 또 18개네. 그럼 아마 이렇게 주변 원자 이렇게 만족시키면은 전자 다 쓰겠죠? 18개 다 썼어. 그럼 적어도 일단 황의 원자과 전자 옥텟 규칙 만족해야 되니까 A 구조, B 구조, C 구조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아마 공명 구조 그리겠죠? 그래서 A 구조 같은 경우는 위에 이중결합, B 구조 같은 경우는 옆에 이중결합, C 구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이중결합. 자, 이렇게 그렸겠지, 그지? 여기 C 구조. 자, 그런데 요런 경우도 생기지만 사실상 요 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는 옥텟 규칙 만족을 안 해도 되는 애잖아. 그러니 그냥 아예 싸그리 들어와 버리는 거야. A, B, C가 한 번에. 그래서 사실상 요런 구조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A, B, C 구조가 되면은 이런 복면 구조는 이쪽은 형식전화 마이너스고 황 같은 경우는 2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자는 전기적으로는 중성이긴 하지만 형식전화에 분리가 생긴다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것도 형식전화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전부 다 형식전화가 0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형식전화가 최소인 상태, 없는 상태. 아이고, 이거 어디 갔어? 편집하지 않을 겁니다. 형식전화가 0인 상태, 0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 위에 거는 공명 구조로 인해서 전자의 비편제화로 인한 공명 구조로 인해서 공명 안정화 효과가 있는 거야. 형식전화 0을 통해서 안정화되는 효과랑 그리고 공명 안정화 효과랑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는 이 대소 비교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누가 더 안정한 구조일까? 라는 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는 건 뭐야? 얘가 평면 삼각형 구조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중심문화 주변에 전자상이 총 3번으로 배치가 돼 있으니까 스테릭 넘버 3인 AB3 구조. 얘 또 역시 마찬가지지. 그래서 평면 삼각형인 거는 알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누가 더 안정한지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전부 평면 삼각형 구조 맞습니다. 그치? 자, 마지막 디귿.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이 약학대학원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기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근데 만약에 풀었다면 대단한 거야. 자, 디귿 P5 포 3-. 자, 얘 또 한번 해볼까? 자, 인 같은 경우 15족이지. 그럼 5개 전자에다가 산소는 16족이니까 6, 4, 24에다가 3-니까 전자 3개 플러스 해주면은 아이고 어렵다. 22개, 32개의 전자에다가 중심 원자가 당연히 인이겠고요. 주변에 산소를 이렇게 이쁘게 배치를 한 다음에 단위를 연결해주면은 2, 4, 8, 8개 썼으니 몇 개 남아요? 24개. 그럼 24개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다 썼다. 중심 원자 지금 옥텟 만족하니까 요게 바로 실제 원자인가? 자, 그러면 P5 결합 모든 결합 단위 결합이겠다. 맞겠다. 라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왜? 이 인 같은 경우는 어때? 옥텟 규칙 만족 안 해도 되는 친구란 말이야.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보면은 각각의 산소가 전부 다 어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인 같은 경우는 플러스 1만큼의 형식 전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형식 전하 면에서 조금 너무 불안정한 상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또 그지? 그래서 이렇게 형식 전하 만족하고 형식 전화 최소화하려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들어와 주면은 형식 전화가 최소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 그려주면은 이제 P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최소화 더 시켜봐. 자, 일단은 이게 최소화되는 게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는 게 확실히 최소화되는데 마지막입니다.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전화를 띄겠다. 자, 근데 이것 또한 요 A 구조, 뭐 B 구조, C 구조, 뭐 D 구조까지 존재하겠네, 그지? 4개의 공명 구조가 존재하겠죠? 다 그려줄까? 자, 힘들 텐데, 그지? 이런 식으로. 또는 P, 어려워. 짠짠. 자, 이렇게 또 P, 이거 다 산소 있는 거야. 짠, 이런 구조까지. 총 4개의 공명 구조가 가능한 이러한 구조지만 요거의 평균적인 성질을 띠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산소를 그려주고, 자, 이렇게 공명 혼성체 구조를 나타내겠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3-을 띌 것이므로 이 PO 결합 모두 단일 결합은 아니야. 1점 몇 중 결합이겠죠. 1점 몇 중 결합이 세볼까? 자, 이거 몇 중 결합이게? 라고 봤더니 2개의 전자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 단위 결합에다가 지금 2개의 전자가 4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결합 1개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4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므로 요거는 4분의 5중 결합이야 라고 우리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자, 선생님 이거 다 전자 들어가면 안 돼요? 어차피 얘 저거 옥텟 만족하니까 다 들어가 봐 한번. 자, 다 들어가 볼게. 다 들어가 보면은 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이 2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뭐야? 형식 전화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 전화가 엄청 커져요. 원래는 5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8개가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러면 2인이 마이너스 3만큼의 형식 전화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얘가 전기 음성도가 산소랑 인이랑 비교했을 때 산소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 쪽에 이렇게 음전화가 있는 편이 훨씬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전부 다 이중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혹시라도 질문하는 친구 있을까봐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모두 단일 결합은 아니다. 만약에 PO 결합은 모두 결합 길이가 동등하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맞는 보기. 그치? 근데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공결합 한 개, 즉 전자쌍 한 쌍, 전자 2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죠? 2번 중심원자가 다른 3가지 플루오린화 화합물이다. 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는 충분히, 그지?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맨 처음에는 BF3가 나왔네요. 자, BF3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리기 위해서는 원자과 전자 세봅시다. 자, 붕소 같은 경우 전자 3개 있죠. 자, 플루오린은 7개인데 7, 3, 21이니까 24개. 그럼 중심 원자 얘가 13족이니까 얘가 전자 더 많이 그릴 수 있지, 결합을. 그러면은 3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플루오린 한 다음에 여기 다 찍어줘야겠지. 자, 지금 전자 맨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총 6개 썼으니까 18개 남고, 아마 주변에 플루오린 다 찍으면 전자 없을 거야. 자, 그러면은 붕소는 어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18개 다 쓴 상황에서 옥텟 규칙 만족 안 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변에 전자가 6개만 있어도 안정해진다라고 했죠.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걸로 만족. 그치? 물론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얘네들 이런 식으로 공명구조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이렇게 이런 식 그릴 수는 있어. 충분히. 왜냐면 옥텟 규칙 만족하는 게 그나마 나으니까. 물론 얘가 옥텟 규칙 만족 안 해도 안정하지만 만족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떤 상황이 되냐면 플루오린에 플러스 전하가 생기고요, 뭐 붕소에 마이너스 전하가 생깁니다. 형식 전하 계산해 주시면. 근데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큰 친구한테 플러스 전하가 생기는 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는
공명 기여도가 적은 구조야. 요 구조가 공명 기여도가 큰 구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구조를 채택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중심원자 주변에 3개로 뻗어 있네요. 아, 요거 평면 삼각형이겠다 라는 것도 체크. 그렇다면 기억은 맞는 설명. 자, PF3. 자, 요거는 이제, 그지? 여러분 NF3랑 거의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15족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다시 굳이 그리지 않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삼각뿔의 구조를 하고 있겠다. 이거 화원 시간에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그지? 자, 요게 사실 중요한데 일단은 요거 하고, 자, PF3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 자, 쌍극자 모멘트 여러분 화원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우리 요렇게 펴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막 계산했던 것 같은데,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HF라는 게 있다면 전기 음성도가 큰 F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치는데, 이 전자쌍이 치우치는 정도와 그 방향을 뭘로 이렇게 화살표로 벡터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쌍극자 모멘트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고요. 자, 만약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같은 말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라고도 씁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게 바로 그것이죠. 쌍극자 모멘트의 합. 자, 이것은 뭐냐? 뭐 예를 들면 이걸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다 PF3야. 그러면은 전기 음성도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플루오린 쪽으로 다 전자가 향하겠죠. 왜? 플루오린이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그러면은 이 벡터를 전부 합하면 이쪽 방향으로 지금 전자가 향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값 자체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이런 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성 분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하여서 이 친구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 맞는 설명, 같은 말로 극성 분자야 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거지. 화학원 시간에 극성과 무극성 할 때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ClF3.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려봐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쵸? 자, ClF3 같은 경우는 일단 원자과 전자부터 세봐야 될 것 같아요. Cl 같은 경우 7개고요. 자, F 얘도 7개죠. 7, 3, 21. 그러면은 28개의 전자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Cl 주변에 플루오린을 이렇게 예쁘게 배치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거 단위그래프 다 썼으니까는 6개 썼으니 지금 22개 남죠? 그럼 22개 갖다가 주변 원자부터 옥텟 만족 시키면은 18개밖에 못 써. 6, 38. 그럼 나머지 4개는 누구한테 채워줘야 돼? 중심 원자한테 채워주면 되겠죠. 왜냐면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 만족 안 해도 되는 애니까.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니까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로 배치가 되어 있어. 5개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건 S. 스테링 넘버가 5야. 5. 그 얘기는 A, B, 3에다가 비공유 중심에 2개 있는 이런 구조란 말이야. 그럼 전자쌍의 기하 구조는 전자쌍의 배치를 말하는 거죠. 배치는 지금 5개니까 중심 원자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의 삼각 쌍뿔의 구조를 하고 있겠죠. 전자쌍 자체가 삼각 쌍뿔의 구조를 하고 있어. 자, 그런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2개 배치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들어간다고? 그치, 적도 방향이 이쿼토리얼부터 들어간다. 왜? 여기는 90도지만 여기는 120도라 그랬어. 적도 부분이 이 비공유 전자쌍, 뚱뚱한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게 바로 적도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플루오린이 이렇게 채워주시면 전자쌍의 기하 구조는 삼각쌍뿔이지만 이 분자의 입체 구조 기하 구조는 이 분자의 입체 구조 똑같이 기하 구조랑 같은 말이에요. 입체 구조 기하 구조는 바로 우리 요거밖에 안 보인다 그랬잖아.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T자형이야 라고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요 결합끼리 똑같니라고 물어봤어.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쿼토리얼 이쪽 방향이 더 짧고요. 이쪽 축방향, 그렇지? 액시얼 방향이 더 길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혼성 오비탈 할 때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부분 같은 경우 이쪽이 더 짧아요. 결합끼리 모두 같지 않습니다. 그쵸? 틀렸고. 자, 리을 결합각은 자, FBF 요거는 결합각 120도 나오죠? 그죠? 완전히 얘는 평면이니까. 자, 근데 PF 얘는 그치 어떻게 약 109.5도보다 작은 각도가 나오겠지. 그지?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밀어내니까. 따라서 당연히 얘가 더 크다라는 게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답은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입니다. 분자의 로이스 구조를 그리고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원리를 적용해서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를 예측하였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옳지? 해당 구조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 일단은 우리 1번은 이미 했어. 이거 직선형 나오죠, 그죠? 요거는 안 그릴게요. 앞에서 했으니까 얘는 맞는 구조입니다. 그지? 자, 얘 O3 우리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지만 실제로 그린다면 자, 이런 식으로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총 3개로 배치되어 있고, 자, 이렇게 비편제화되어 있는 구조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띄고 아마 이 상태에서 구분형 구조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치? 여기 1.5중 결합이고. 자, 기억나죠? 얘도 맞는 설명.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 한번 그려봅시다. SF4 너무 중요해. 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여기 황 같은 경우 원자과 전자수 6개에다가 플로린 같은 경우는 7개인데 4개 있죠? 7, 4, 28. 그럼 더해주면은 총 34개의 전자고요. 자, 요거를 이제 중심 원자 황으로 배치하고 주변에 플로린을 배치해준 다음에 단위 결합 형성을 해주면 우리 전자를 총 몇 개 쓰는 거냐면 그치 2, 4, 8, 8개 쓰는 거니까 전자는 26개를 쓸 수 있네요. 26개 갖다가 주변 원자를 옥텟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를 아마 4, 4, 6, 4, 24, 24개 쓸 거야. 그럼 전자 2개 남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중심 원자로 배치를 시켜야겠죠. 자, 그러면은 전자쌍의 기하 구조는 지금 현재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총 5개가 있기 때문에 SN이 5인, 즉 A, B, 4, 2, 1, 비공유 하나 있는, 그래서 삼각 쌍뿔의 구조를 할 거란 말이야. 삼각 쌍뿔. 전자쌍은 삼각 쌍뿔이야. 그래서 황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이쿼토리얼 방향 3개에다가 축방향 2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으니 그거는 이쿼토리얼 방향으로 그려줘야겠죠? 평면. 그랬을 때 나머지 플로린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다. 아, 요거 무슨 구조겠구나. 요거는 삼연체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시소 모양, 시소형이겠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살짝 밀린다고 했지.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한 88도 정도로, 아무튼 그 정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정삼연체는 아니야. 이거 시소형일 거야 라고 우리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아마 여러분들 나머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냥 해봅시다.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하시고요.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후딱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이거 분수는 좀 작게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넘어가셔도, 아는 내용 충분히 넘어가셔도 수강 완료 뜰 수 있게 해놓을게요. 자, N2O 같은 경우, 자, 얘 같은 경우는 질소가 5개 있는데 지금 2개 있고, 그리고 산소는 6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16개의 전자가 있는 거지. 자, 그럼 그 와중에 중심 원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심 원자 얘로 결정을 했네요. 그지? 그래서 질소가 있고 주변에 산소가 있는데 얘네 전부 단일 결합 이렇게, 질소가 2개나 있는 거지. 단일 결합 연결하면은 4개 전자 쓴 다음에
지금 12개 남는 것 같다가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면은 다 썼으니 자 공명구조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지? 자 근데 딱 봐도 얘가 더 주는 게 얘들아 훨씬 형식 전환을 최소화하는 경우 여기서 했진 않았네요? 하진 않았네요? 근데 얘가 주는 것이 훨씬 형식 전환을 최소화하는 경우란 말이야. 그지? 왜냐면 지수끼리 이런 식으로 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하면은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수끼리 삼중 결합에다가 자 아마 산소한테 음전화가 갈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가 가장 안정한 구조가 되겠죠. 아마 다른 거 그려보면은 형식전의 분리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질소 쪽에 음전화가 실리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되는 것도 맞고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스테링 넘버값이 2가 되는 AB2 구조가 되는 거죠. 직선형이 많다. 마지막 얘도 역시 마찬가지. 자, 다 PCl5래. 그러면은 얘 15족이니까 5개의 전자와 그리고 17족의 염소 7, 5, 35 아니다. 7, 5, 35 맞네. 그럼 40개를 그래 40개. 그럼 봐봐. 중심에 잘 배치를 하고요. 40개. 지금 다 배치하면 2, 5, 10이지? 10이니까 30개 남으니까 30개 갖다가 6, 5, 30 하면은 완벽히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중심 원자 주변에 5개가 배치되어 있는 거니까 SN 값이 5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P에다가 이런 식으로 CL이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니까 아이고 여기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삼각 쌍뿔의 구조가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 쌍뿔형 맞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지우고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 충분히 해봤던 거죠, 그죠? 이거 다 해봤던 건데, 자 우리 숙제를 내준 것 중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요거 아마 중심 원자 CL로 잡았던 거 기억나죠, 그죠? 왜냐면 얘 CL이 이제 얘는 결합 한 번 하고 얘는 결합 2번 하는데 CL 같은 경우는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 만족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CL 같은 경우 해보면은 자 우리 계속 똑같은 거 하니까 그치 너무 힘들죠. 얘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존재를 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 숙제 했으면은 다들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그쵸? 얘는 자, 얘 같은 경우는 산소 이렇게 그리면은 지금 전자 몇 개야? 자, 세보자. 자, Cl 같은 경우 7개에다가 산소는 6이 12고 전자 하나 있으니까 전자 하나 더 그려준 다음에 그럼 총 전자가 몇 개 있는 거냐면 20개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위 결합 연결해 주었으니 4개를 썼으니 16개 남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썼으니까 나머지 4개는 우리 염소한테 배치하자.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옥텟 좀 만족하긴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음전화가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 이중결합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중결합 만들어주면 자 이중결합을 만들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 된다. 그지?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지금 보면 이중결합 만드는 것보다 훨씬 뭐가 낫냐면 그냥 하나만 이중결합 만드는 게 낫네. 그래야 여기에 마이너스 전화가 띄니까. 그래서 얘는 공명구조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가 가능하겠다. 띵띵띵 띵띵띵 이렇게 그지? 실제 구조는 요거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니까 비공유 전자쌍 염소 주변에 하나 둘 셋 4개로 배치돼야 되니까 요거 구분형 구조 되겠죠? 그죠? 띵띵띵띵 이렇게 산소 구분형 구조 마이너스. 자 ClO4 이거는 Cl 주변에 아마 여러분들 그려봤듯이 그리기 귀찮은데 그릴게요. 어쩔 수 없어. 해보자. 자 한번 해볼게요. 7개의 전자에다가 6, 4, 24에다가 전자 하나 더 들어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총 몇이냐면 총 몇이니? 30
2죠, 그죠? 맞지? 그런 다음에 중심에 Cl,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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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오고요. 그러면은 2, 4, 8이니까 요거 총 몇 개야? 24개 남죠. 남는 걸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셋 이렇게 찍으면 다 쓰는 거지. 그래서 0이야. 그래서 요거 형식 전화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와 주면은 한쪽에만 형식 전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산소 쪽에 형식 전화 생기는 게 더 나으니까. 근데 이거 아마 공명 구조로 인해서 어떻게 그려질 거야? 모두 동등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그치? 이거는 아마 중심 원자 주변에 지금 전자가 뻗어 있는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Sn 값은 4가 되므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 구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구조를 하고 있겠다. 자, 그러면은 얘는 Cl 마이너스의 안정한 구조는 이중결합을 갖는가? 아니요. 이중결합 가지면 어떻게 돼? 이중결합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생겼다고 쳐. 그럼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은 Cl에 이렇게 이중결합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Cl의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그지? 얘는 0이 되는 거네. 0. 자, 그러면은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한테 음전하가 있을 때가 훨씬 더 안정한 거란 말이야. 따라서 기억은 틀린 거야.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한테 음전하가 있는 게 안정하니까 ClO 마이너스에서 Cl의 형식 전하는 플러스 1이다? 아니요. 얘는 전혀 형식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네요. 틀렸습니다. 자, ClO2 마이너스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니? 아니, 얘는 산소 쪽에 쌍극자 모멘트 값이 그려질 텐데 요거 합하면 이쪽 방향으로 되겠죠? 자, 얘가 구분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얘를 만약에 직선형이라고 생각했다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됐겠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지금 얘는 직선형 방향이 아니라 구분형 방향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 ClO4 4-의 기하구조는 평면 삼각형이 아니라 사면체, 정사면체 구조로 하겠고요. 틀렸습니다. CL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ClO-에서가 ClO4-에서보다 크다. 자, ClO-의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세 개나 있지. 자, 근데 ClO4-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지금 다 결합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맞다라는 거. 답은 5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약학대학원 시험인 피트 문제 4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배웠던 개념으로 충분히 풀 수 있었고요. 자, 이 개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분수를 좀 짧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들 학습 완료가 금방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모르는 친구들은 반드시 다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